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세상에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만은 그 문화나 관습이 비슷한 나라보다는 서로 다른 나라가 오히려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식문화나 식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한 나라에서는 자연스럽고 별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이는 식문화도 다른 나라에서는 저게 뭔가 하고 상당히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 그런 식문화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세계적인 음식 대국, 요리 대국이죠. 프랑스의 이른바 엽기 음식 대표적인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가 푸아그라고요. 두 번째가 달팽이 요리, 세 번째가 개구리 다리 요리였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엽기 음식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송아지 흉선 요리입니다. 흉선이라고 하면은 이 영상을 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저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흉선이라는 것은 가슴뼈 뒤에 있는 림프계 장기입니다. 성장 시기에 면역 기능을 완성하는 데 기여하는 장기입니다만은 소도 있고 양도 있고 사람도 있습니다. 다 사춘기까지 존재하다가 성인이 되면은 없어지는 장기입니다. 소의 경우에 송아지만 있기 때문에 송아지가 토축이 안 되는 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송아지 도축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요리 자체가 존재하기가 참 힘듭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꽤 흔한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프랑스로는 히드보라고 하는데 말이죠. 상당히 식감이 크리미하고 고소하고 부드럽습니다. 저는 그런 식감을 좋아하는 편이기 때문에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 번 송아지 흉선 요리를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흉선 자체의 질감을 많이 살린 그런 요리 방법도 있고 좀 약간 튀겨서 나오는 요리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쪽이든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있으면은 시도를 해보시면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익숙하지 않은 일종의 엽기 음식에 속하는 것은 송아지 콩팥 요리입니다. 콩팥이란 것은 아까 흉선에서 설명드렸을 때는 송아지만 있다고 했는데 사실 콩팥은 오줌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송아지도 있고 다 큰 소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오줌에 관련된 장기이기 때문에 소가 크면은 그 냄새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흉선과는 다른 이유로 냄새가 조금 덜한 송아지 떼에 콩팥을 주로 요리 재료로 사용합니다. 물론 송아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요리 과정에서 오줌과 관련된 그런 냄새를 제대로 처리하는 게 요리의 성패의 가장 관건 중에 하나입니다. 요리하는 방법은 아예 그냥 충분히 익혀서 내놓는 방법도 있고 조금 익혀서 손님 앞에 내놓은 상태에서 강한 불을 일종의 불꽃이오죠. 현장에서 추가로 익혀서 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는 조금 시각적으로 훨씬 그럴듯합니다만은 어떤 쪽이든 맛 자체를 즐기는 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세 번째 엽기 음식이라고 저희들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건 토끼고기입니다. 토끼고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드문 편에 속합니다만 중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먹는다고 그래요. 유럽에서는 프랑스, 이태리 이런 등지에서 토끼고기를 많이 먹는다고들 합니다만은 프랑스에서는 토끼고기는 고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진열하는 그게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저게 뭔가 하는 그런 깜짝 놀랄 정도의 그런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저렇게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만은 가운데 있는 빨간 거는 토끼 간입니다. 그 옛날에 그 별주부전에서 그 용왕님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해서 먹고 싶어 했던 간들이 저렇게 노출되어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끼 머리, 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특수 부위로 좀 비싸게 팔고 있는 정도로 토끼 고기 사랑은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각별한 것 같습니다. 요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리가 가장 흔한 방법으로 토끼 다리를 이용해서 다양한 요리를 할 수도 있고요. 파테식으로 요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둘기 요리입니다. 처음에 비둘기라고 적혀있는 재료를 팔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무슨 이 광장에서 왔다 갔다 하는 비둘기를 다 잡아서 식재료로 쓰느냐, 상당히 좀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 또 식용으로 전문적으로 또 사육해서 공급하는 그런 루트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동양에서는 여러 가지 식재료를 이용하는 중국에서 비둘기 요리가 드물지 않다고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둘기 요리 이렇게 좀 엽기 음식으로 당연히 생각할 만합니다. 다섯 번째 엽기 음식에 속하는 건 돼지 주둥입니다. 돼지는 우리나라에서도 돼지 머리라든지 돼지 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부위를 먹고는 있습니다만은 돼지 주둥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렇게 먹는 것은 제가 가문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진에서도 그 돼지 주둥이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죠. 돼지 주둥이 요리는 뮤조라고 현지에서는 부릅니다만은 겨자, 식초 이런 걸 넣어서 새콤하게 만들기 때문에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샐러드 같은 데 같이 섞어서, 그러니까 샐러드에 특별한 소스가 필요 없습니다. 뮤조하고만 같이 먹으면 맛이 아주 그럴싸하게 궁합을 잘 이루기 때문에 더욱더 그 뮤조의 맛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육회입니다만은 육회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저게 엽기 음식이 될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국제적인 시각에서 프랑스 외에 또 유럽 국가에서도 상당히 그거는 엽기 음식이라고 간주될 만합니다. 날 것으로 생선을 먹는 문화도 옛날에는 없던 그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육고기를 날로 먹는 그런 경험은 없었죠.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의 육회 문화는 역사적으로는 옛날 몽골에서 러시아나 동유럽을 통해 가지고 독일을 통해서 그렇게 프랑스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육회는 우리와 아주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것은 그냥 달걀을 이렇게 노란자를 탁 저렇게 얹어서나 또는 접시에 담아오기도 합니다만은 저런 거는 너무 흡사해서 처음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인기가 꽤 있기 때문에 슈퍼에서 포장 제품으로도 팔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른 점은 우리나라는 가늘고 길게 이래서 좀 고소한 맛이 나는데 프랑스에서 육회는 다져가지고 어떤 모양 틀을 갖추고 맛 자체도 코니숑이라고 약간 새콤한 소스를 쓰기 때문에 약간 새콤한 맛이 나는 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타타르라고 프랑스에서는 부릅니다만은 소고기로 만든 육회를 타타르 드 버프라고 하고
또 그 연어로도 똑같은 형식의 똑같은 모양으로 즐기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연어 타타르라고 따로 부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쉽게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큼 독특한 것을 즐기시는 분들이 뭐 한둘이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웬만한 그 이상한 음식을 즐기시는 분도 이런 것들은 참 접근하기가 쉽지를 않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뭐 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뭐 소간이라든지 말이죠, 소염통이라든지 소혀라든지 다 뭐 우리가 먹는 사람이 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소고안이라든지 말이죠. 이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걸 먹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 더욱더 놀라운 거는 송아지 뇌, 어린 양의 뇌 이런 것을 또 식재료로 팔고 있습니다. 저거 웬만해서는 저도 과감하게 먹거리에 도전하는 스타일입니다만은 저걸 보고 도저히 언감생심 다 아이고 저거는 안 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에서 엽기 음식으로 간주될 수 있는 나머지 몇 가지 먹거리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길 약속드립니다. 구독을 해주셔서 앞으로 계속 만나 뵙게 되면은 더 즐겁게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